저는 트레이너로서 경력이 10년이 넘었는데요. 그러면서 정말 다양한 군상의 트레이너 선생님들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는 트레이너를 그만두거나 그만둘 수밖에 없었던, 다시 말해 도태되었던 선생님들도 있었는데요. 오늘은 그 도태되었던 선생님들에 대한 특징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도태된 선생님의 수업을 한번 우연히 본 적이 있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하시더라고요. 수업이 한 타임에 50분이잖아요. 그 50분 내내 레그 프레스 하나만 붙잡고 있더라고요. 물론 어떤 특수한 목적으로 레그 프레스를 함으로써 하체를 정말 탈탈 털어볼 수도 있겠으나 사실 그거는 고수들, 선수들 레벨에서나 한 얘기죠. 실제로도 일단 그 회원님은 PT를 처음 하는 초보 여자 회원님이었습니다. 그분은 처음에 PT 50회를 등록을 하셨던 분이었는데요. 정말 안타까웠던 점은 그분이 정말 절박해 보였다는 점이었어요. 매일매일 개인 운동을 나오시더라고요. 그분이 몸무게가 90kg 정도 됐었는데 그렇게 50회를 듣고 난 다음에 몸무게는 어땠을까요? 93kg였습니다. 그 선생님은 하루에 수업을 두세 개 정도 하시더라고요. 9시간 근무하시면서. 헬스장 쪽에서도 이런 거에 대해서 눈치를 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규 분배도 점차 안 해주고 재등록은 안 나오니까 이 선생님 급여는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고 결국은 몇 개월 못 버티시고 그만두시더라고요. 요새는 건너 들었는데 클럽 MD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는 되게 말을 잘 듣는 트레이너 선생님이 있었어요. 되게 씩씩하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되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스타일의 선생님이었습니다. 되게 처음엔 믿음직스러웠어요. 실제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던 분이었는데요. 어느 정도 급여도 많이 올랐고 그래도 트레이너로서는 나쁘지 않게 급여를 받아가셨고요. 그런데 결국은 몇 년 트레이너 하시다가 다른 직종으로 넘어가시더라고요. 나중에 돼서 얘기를 들어보는데 자기가 지금은 20대인데 30대, 40대 돼서 이 피트니스 업계에서 트레이너로서 계속 일해 나갈 수 있을까 회의감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본인도 센터 창업을 고려하기도 하고 했지만 사실 센터 창업도 녹록지 않거든요. 뭐 조그마한 한 75평 되는 PT샵을 만들어도 보증금 1억에 월세 1,000만 원씩 하는 데도 많으니까요. 어쨌든 돈 잘 모으고 대출 잘 받아서 어떻게든 인테리어 비도 한 6천만 원, 8천만 원씩 쓰고 창업을 하면 뭐 하나요? 마케팅을 할 줄도 모르고 브랜딩을 할 줄도 모르고 본질 강화에 대한 확신도 없는데 자기가 트레이너로서 일을 해보니 그 부분에 확신이 없어서 그냥 다른 종목으로, 다른 직업으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일단 저는 이 선생님의 선택을 존중하고요. 실제로 이건 저도 똑같이 했던 고민이기도 하고요. 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차이는 있었어요. 저는 마케팅을 잘 모르기 때문에 마케팅에 관련한 책만 50권 이상 읽었습니다. 그리고 마케팅 관련한 교육에 2천만 원 정도 투자했습니다. 10년이 넘는 트레이너 경력에서 어떻게 하면 회원님이 더 만족감을 얻을 수 있을지 PT 효과의 측면으로서나 세일즈 측면으로서나 회원님과의 친밀도 및 동기부여 관점에서도 끊임없이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특히 정말 다행인 점 중 하나인데 제 주변에는 제가 정말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선배님이 계셨습니다. 인성적으로나 능력적으로나 제가 선배님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하나 없는 그런 분이죠. 그런 동료까지 있으니까 내 트레이너로서의 미래에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실패하면 도대체 누가 성공을 하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인천 검단의 힙 디자인 팩토리 PT 헬스장을 오픈했고 대박났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PT 세일즈 하는 방법, PT 효과를 가장 쉽고 빠르게 많이 내는 방법, 회원님과의 친밀도를 올리고 동기부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직도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전히 제 30대, 40대, 50대, 60대 그 이상, 그 뒤에 미래까지 이 피트니스 업계의 사람으로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창업을 하면서 제가 또 운이 너무 좋아가지고 정말 인성적으로 그리고 실력적으로 좋은 선생님들이 제 주변에 모였어요. 이 자리를 빌려서 항상 저를 믿고 이 센터를 같이 이끌어주시는 최윤영 선생님, 최윤수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주변에 계속 또 모이니까 더더욱 PT라는 서비스의 본질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집중할 수 있게 되고 미래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더욱더 유리해지고 무엇보다 그냥 행복하더라고요. 제가 트레이너 생활을 하면서 봤던 또 다른 도태되는 사례들을 보면 특이하게 정말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정말 여지없이 똑같이들 행동하더라고요. 일단 먼저 공부하는 걸 멈춥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트레이너를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돈을 벌기 위해서죠. 돈을 벌려면 규모가 큰 시장으로 가야 합니다. 똑같이 1등을 해도 북한에서 1등을 하는 거랑 미국에서 1등을 하는 거랑 벌어들이는 돈은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PT 시장에서 가장 규모가 큰 분야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30대 여성의 몸매를 만들어주는 부분입니다. 문제는 트레이너 선생님들 대부분이 남자들이고 남자들은 보통 보디빌딩을 베이스로 한다는 점에 있어요. 이게 왜 문제냐면 보디빌딩은 근육을 붙이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이게 왜 문제냐? PT 시장의 가장 규모가 큰 분야는 30, 40대 여성들의 몸매를 만들어주는 부분인데 30, 40대 여성들의 몸매를 만들어줄 때는요 근육을 빼야 될 때가 있습니다. 보통 남자 트레이너 선생님들은 보디빌딩을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근육을 붙일 생각만 하지 빼야 된다라는 발상 자체가 없어요. 하지만 30, 40대 여성분들이 원하는 슬림 탄탄한 몸매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근육을 빼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지식들은요 공부하기를 멈췄다면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공부를 하더라도 쓸데없는 공부를 한다면 알 수가 없습니다. 30, 40대 여성들의 몸매를 만들어줌에 있어서 보행 패턴이니 호흡 패턴이니 발의 내재근이니 이런 재활 공부에만 집중해서는 알 수가 없는 일이에요. 물론 체형 교정이나 재활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쁜 몸매는 좋은 기능에 기반하거든요.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0, 40대 여성들이 원하는 건 결국 슬림 탄탄한 몸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슬림 탄탄한 몸매를 만드는 과정으로서 체형 교정을 이용해야 될 뿐인 겁니다. 도태되는 트레이너 선생님들 중에 되게 자주 보이는 케이스 중 하나는 슬림 탄탄한 몸매를 만들어 온 회원님한테 자꾸 재활 트레이닝을 시킨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살 빼고 11자 복근 나오고 힙업하고 직각 어깨 만들려고 왔는데 이 선생님 왜 이렇게 나한테 운동도 안 되는 걸 시키지? 그래서 PT 한 3, 4회 받다가 한번 컴플레인 넣으면 되려 하네요. 아 회원님이 뭘 아시냐, 내가 전문가다, 이런 태도라는 거죠. 회원님이 원하는 슬림 탄탄한 몸을 만드는 거 다 좋은데 지금 잘못하면 건강을 해줄 수도 있다, 병원에 가야 될 수도 있다, 어차피 운동하려면 이런 재활 운동을 마스하고 넘어가야 된다, 이런 입장인 거죠. 그것도 뭐 아예 틀리다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조금 더 공부를 하다 보면 굳이 그런 재활 운동을 하지 않고도 회원님의 불균형과 통증을 해결하면서 동시에 슬림 탄탄한 몸매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공부를 멈추는 순간 알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비슷한 맥락으로 이런 것도 있죠. 여성분들이 윗가슴 운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트레이너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대회에서 입상을 한 경력이 있는 여자 트레이너 선생님들조차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윗가슴 운동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북목이 심하거나 부유방이 심한 경우죠. 문제는 가슴 운동에 너무 집착하다가 하견이라는 체형으로 바뀌기가 굉장히 쉽다는 점입니다. 왜냐면 하견 체형의 특징은 30, 40대 여성 클라이언트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승모근 발달을 유도하거든요. 가장 시장 규모가 큰 PT의 분야인 30, 40대 슬림 탄탄 몸매를 만드는 부분에서 승모근이 생긴다? 과연 트레이너로서 도태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과연 트레이너로서 미래에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심지어 PT의 주 고객인 대부분의 여성 고객들은 옷핏이 여리여리하니 슬림 탄탄하게 나왔으면 합니다. 문제는 가슴 운동이 투자 대비 옷핏이 그렇게 많이 바뀌지 않는다는 점에 있어요. 거기에 투자할 시간과 노력과 의지를 어깨 프레임을 넓히는 운동이나 힙업 운동 등에 투자를 하면 옷핏이 쉽고 빠르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고객님의 만족도가 올라가고 재등록이 잘 나오고 소개도 잘 들어오고 PT 매출이 잘 올라가니 헬스 트레이너 선생님들의 급여는 올라가겠죠. 그리고 아까 레그 프레스만 50분 동안 계속 시켰다는 그 도태된 트레이너 선생님 얘기를 계속 해보자면 이분의 특징은요, 회원님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일단 회원님이 원하는 가치가 무엇이고 그 가치를 충족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일단은 관심이 없지만 그 회원님이라는 사람 자체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이 회원님이 어떤 일상을 보냈는지, 이 회원님의 다음 목표는 뭔지, 이 회원님이 현재 이런 운동 페이스를 가져왔고 이런 성장 속도를 보여줬고 그 과정에서 이러한 새로운 문제들이 발견됐고 그래서 다음 운동 계획은 어떤 식으로 수정해야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